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2월 15일 금요일 오전 9시입니다. 창밖으로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많이 오지는 않지만은 올해 들어서 서울에서는 첫눈이니까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기분 좋으니까 기분 좋은 뉴스를 알려드려야 되겠는데 그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계속 화제가 되고 있는 게 한국 정당 대표들이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을 만나서 나눈 대화입니다. 대화의 내용이 공개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낸시 펠로시는 한국인을 생각하고 미국에 간 민주당, 정의평화당이죠. 정의당이죠. 정의당 그리고 민주평화당. 이 세 정당 대표들은 김정은을 생각하고 해서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이 민주당, 평화당, 민주당, 정의당 그리고 평화민주당 이름도 비슷비슷해서 참 이거 발음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첫째, 김정은이가 달라졌다. 이제 경제개발로 나서려고 한다. 그 다음에 동창리 뭡니까 이거? 동창리 미사일 기지. 그리고 영변 시설을 국제창관단 보는 데서 폐기하면은 큰 진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펠로시는 북한 믿을 수 없다. 트럼프 믿을 수 없다. 그리고 북한의 비핵화는 실패하고 있고 북한에 의한 대한민국의 무장해제와는 성공하고 있다. 무장해제가 성공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30분 이야기할 시간이 1시간으로 늘어났다고 하는데 일일이 이 사람들은 친여 성향의 정치인들은 일일이 김정은을 변호를 합니다. 미국 앞에서. 한국 국민의 안전은 전혀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지금 수도권이 북한의 핵미사일 앞에서 벌거벗고 있다. 왜냐? 문재인 정권이 사드 추가 배치를 안 하겠다고 중국에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핵 민방위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국민들이 불안해한다고 그것도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세월호에서 승객들이 불안하니까 비상탈출 훈련을 안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비유하면은. 핵 민방위 훈련을 해야 불안해지는 거죠. 핵 민방위 훈련을 하면은 핵폭탄이 떨어지면은 나는 어디로 가서 지하시설 어디로 가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 아닙니까? 지금 핵폭탄 떨어지면은 여러분들 어느 쪽으로 대피해야 될지 그 동선을 파악하고 계신 분 있습니까? 없잖아요. 일일이 김정은의 안전, 김정은의 행복, 김정은의 심기만 생각하는 이분들이 한국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면 한국에서는 언론이 정권에 장악되어 있으니까 상당수가 관영 언론이 선거에 장악되어 있으니까 넘어가는데 그게 펠로시한테 통하겠습니까? 펠로시한테 그 이야기 했다가 면박만 당했습니다. 면박만. 물론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대표는 펠로시와 같은 의견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제 무대에 가서 이런 창피, 미국 하원 의장은 한국 사람 걱정하고 한국 여당 또는 여당과 친한 정치인들은 김정은 걱정해주고 김정은 대변인 역할을 하고 이게 바로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인데
이스라엘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이란 핵 협상을 할 때 이스라엘이 얼마나 미국 오바마 정부를 몰아붙였습니까? 만약 마음에 들지 않으면 우리는 이란 핵시설 폭격하겠다 라고 압박하기도 하고, 실제로 이란의 핵 미사일 기술자 여러 명을 암살했습니다. 모사드를 보내가지고, 그리고 미국 정치권에 로비를 해가지고 이란에 속고 있다라고 하더니 결국은 트럼프가 그 이스라엘의 설득에 넘어가가지고 이란 핵 협정에서 탈퇴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란 핵 동결 협정은 상당히 잘 된 거예요. 지금 북한에 대해서 한국과 미국이 하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잘 된 겁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워낙 강하게 로비를 하니까 트럼프가 탈퇴하고 말았습니다. 바로 국익 외교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1970년대 당시 야당 총재 이철성 씨는 주한미군 철수해서는 안 된다는 외교를 하기 위해서 이분이 독자적으로 외교를 했습니다. 안보에 무슨 여야가 있느냐. 사쿠라라는 욕을 먹어가면서까지 바로 이 지금 집권 세력의 선배되는 분이죠. 전주 출신 방공투사 이철성 선생이 생각납니다. 정 선생. 지금 이 집권 세력의 정책이 탈미, 친중, 반일, 그리고 통북, 북한과 통하는 것이니까 그 연장선상은 결국은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 연방제 통일로 가는 길이라고 보여집니다. 이 정권은 김정은만 생각하지 한국 국민들은 사람 취급을 안 하는지 국민들의 생명권을 지키려는 그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국민들 5천만을 김정은 앞에 벌거벗겨 놓겠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벌거벗겨 놓겠다. 거기에 방해가 되는 게 미국이에요. 방해가 되는 게 미국이니까 트럼프는 이제 속아 넘어가도록 할 수가 있는데 펠로시가 지금 걸림돌입니다. 민주당이 딱 버티고 하원을 장악해서 버티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 낸시 펠로시를 만나서 당신도 같이 속자라고 설득을 하다가 오히려 당하고 돌아왔는데 어제 제가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문희상 국회의장이 펠로시한테 준 휘효 만절필동 10,000번이나 굽어지더라도 반드시 동쪽으로 들어갔다. 그 말은 제자 백가 중에 한 사람인 순자가 한 이야기인데 황하가 여기저기 돌아서 흐르지만은 결국은 동쪽 바다로 들어간다 하는 말인데 그게 조선조에서는 어떻게 써 있느냐 하면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조선은 중국 황제에게 충성을 다 바친다. 명나라 황제에게 충성을 다 바친다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심지어 명나라가 망한 다음에 청나라가 들어섰지만은 조선의 선비들은 우리는 그래도 없어진 명나라에 충성을 다한다. 아주 병적인 사대주의였죠. 그것을 상징하는 만절필동을 써가지고 펠로시한테 줬는데 그것은 중국에 대한 충성맹세 아닙니까? 중국에 대한 충성맹세. 대한민국은 중국을 지지하겠다. 미국과 중국이 싸우면은 우리는 중국 지지하겠다는 암시하고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그게 촉발한 건 아니겠지만은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걸 보고도 한국 사람들이 분노하지 않는다면은 한국에는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기본 조건. 밟으면 꿈틀거린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라는 말이 있죠. 지렁이 같은 미물도 자기의 생존을 위협하는 데 대해서는 저항한다는 거죠. 꿈틀거린다. 김유신은 이걸 고차원에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개는 주인을 두려워하지만 주인이 개의 다리를 밟으면 물어야 합니다. 생존을 위협하는 존재에 대해서는 모든 생명체는 저항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은 지렁이보다도 못한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이 갈 길은 베네수엘라입니다. 베네수엘라. 1980년대의 베네수엘라는 대한민국보다 더 좋은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차베스 마두로라는 사대주의적 공산주의자, 베네수엘라판 주사파 정권이 들어서니까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국민들의 10%가 먹고 살기 위해서 외국으로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그 비극적인 것은 그렇게 나라를 망친 두 대통령이 선거를 통해서 계속 집권해 왔다는 사실이죠. 국민이 피와 구분을 못하면, 정치인이 피와 구분을 못하면 다른 모든 분별력은 다 망가집니다. 누가 적이냐 누가 동지냐를 모르면 누가 선하고 누가 악인지를 모르게 됩니다. 무엇이 진실인지 무엇이 거짓인지를 모르게 됩니다. 황장엽 선생은 이념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념은 공동체의 이해관계에 대한 자각이다. 즉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의 적이 누구냐, 동지가 누구냐를 알게 하는 것이 이념이다. 그런데 지금 집권 세력은 이념이 대한민국 헌법정신과 반대가 되니까 펠로시 앞에 가서 김정은을 변호하고 있고 펠로시는 한국인을 변호하고 있는 이런 코미디가 벌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